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나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하영 작가의 수상작을 통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보시죠. 문정순 시민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1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 3개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56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 미디어 아트는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ACC 미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CC 미래상은 혁신적인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시킨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ACC 미래상 2024 김하영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첫 번째 수상자인 김하영 작가의 신작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작품은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하영 작가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력 체계와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권의 다양한 종류의 달력이 공존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시작한 작업이에요.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들에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청년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기엔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공감미가 없고 더 지금보다도 더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관람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작품 속 가상세계에 몰입하며 미래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2025년 2월까지 열립니다. 미래예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문정순입니다. 폐우산도 자원이 됩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그린 액션 캠페인을 시민섭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가치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민과 같이 폐우산으로 나만의 파우치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폐자원 활용 그린 액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의 양은 약 1억 3천 방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버리는 우산은 소각하고 매립되는 과정에서 지하수나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어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되는데요. 분리배출하려면 우산살과 우산천, 손잡이도 분리해야 하고 비닐과 천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기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우산 원단을 가지고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꾸며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이 왜 필요한지, 쓰레기로 버려졌던 폐우산도 얼마든지 분리수거 대상이며 자원순환으로 할 수 있다 알려주려고 저희들이 인식 개선 활동을 지금 캠페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빛골 공예협동조합에서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폐우산을 수거해 우산살은 고철로 재활용하고 우산 원단은 파우치나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센터 유휴 공간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폐자원 수거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물품 전시와 함께 체험 형식 전시회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폐우산을 활용한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업사이클링 의미와 함께 친환경적 패션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폐자원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광주센터로 오셔서 폐우산 그리고 폐플라스틱 뚜껑을 기부하여 자원을 순환하는 데 일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NB 뉴스 시민기자 심인섭입니다. 광산구 광산공유주방에서 이주 여성 요리 강사들의 요리 나눔이 있었습니다. 김정아 시민기자입니다. 강산구 강산공유센터 공유주방에서는 강산구 평생학습 세계가정식 요리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다문화 이주 여성 요리 강사들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요리 강사는 고기와 쌀, 채소를 포도잎에 싸서 만드는 돌마와 논 요리를 선보였고, 나이지리아 요리 강사는 토마토와 고추를 넣은 서아프리카 대표 음식 졸로프 라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브라질 요리 강사는 한국의 돈가스와 비슷한 파르메지아나를 선보였으며, 베트남 요리 강사는 채소와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차갑게 먹는 것이 특징인 고이 꾸원을 만들었습니다. 모국 음식을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요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9월부터 간내 초등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 출강해 자국 요리의 매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손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오늘 만드는 음식은 베트남 꼬이 구온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많이 올 때, 친척들이 올 때 소중한 의미로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브라질 유명한 음식 만듭니다. 파르메지아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나이지리아 졸로프 라이스 만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만드는 요리는 포도잎 찜이라고 합니다. 한국 우즈벡 말로는 캬와르탁이라고 합니다. 이주 여성분들께서 저희 모이셔가지고요. 추석 명절 각 국으로 가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각 자국의 요리들을 만들면서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느껴보는 차원으로 지금 모여서 자국의 요리를 만들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CNB 뉴스 시민기자 김정아입니다. 지난달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의 양림산과 충현원 본론 투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화길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9월 8일 오전 9시 강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입니다. 강주문화유산 지킴이 회원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본론 투어를 합니다. 강주광역시 지정기념물 제17호인 오랑가시나무입니다. 불이웃 돕기를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호랑가시나무 열매입니다. 양림동 애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실제 27명이 안장되어 타 지역에 안장되어 있으나 기념비로 건립한 묘비 23기입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는 서서평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서서평은 1912년 32세 간호사이자 선교사로 강주에 와 작은 내수로 불리며 1934년 죽을 때까지 고아와 거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65 디딤돌에 파견된 66명의 선교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순교자 기념공원입니다. 양림 선교동산 대표 최영남 박사의 애설입니다. 충현원입니다. 1949년 박순희 선생이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젖먹이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여 현 이치로 옮겨 1955년까지 돌보던 아이들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길거리 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블레이즈델 대령이 해외로 입양된 20만 이상의 한인들이 평화의 대사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죽은 50만 명의 비운의 앙자 추모탑입니다. 기념관에는 젖먹이 고아들의 각종 사진, 기구, 장난감 많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 프로그램으로 버려진 박스와 플랑카드를 재활용, 남사당 놀이 중 하나인 버나를 만듭니다. 다 만들고 나서 돌려보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지금까지 강주 문화유산 지킴이 본론 투어 현장에서 CNB 시민기자 이화길입니다.
가을의 문턱, 무등산의 억새꽃 산행을 통해 가을 무등산의 멋을 만끽합니다. 최찬규 시민기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은 속일 수 없듯이 조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무등산에서 가을산의 여신 억새꽃 산행을 했는데요. 무등산 정심지구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수령 500년 된 노고수인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2011년 광주광역시 154호 노면길 고시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곳에 있는 송풍점 휴게소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바로 앞에서 바라다본 세인봉이 눈앞에 있는 듯 합니다. 중머리째를 지나 장불재에 오르니 흰 구름에 쌓인 강주 시내가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느낌. 도시 정경이 구름 속에 속살을 드러내 동화 속 집 같은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었습니다. 무등산 정심지구 버스 주차장 출발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해발 910m의 장불재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불재는 약 6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주빙하기후 영향으로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높은 것은 깎이고 현재처럼 평탄하고 완만한 언덕이 형성되어서 정상을 향하여 오르는 등산객과 이미 하산한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억새꽃 사이로 멀리 입석대와 선석대가 보이고 야생화가 피어 조화를 이루는 장불재입니다. 무등산 최고 억새 군락지 중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직 완전한 개화는 덜 됐지만 바람길에 흩날리는 억새꽃 사이로 등산객들은 가을 속을 걷습니다. 다시 중봉 억새꽃 군락지를 뒤로 하고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억새꽃이 절정, 일대가 장관을 이루어 억새꽃 산행을 만끽합니다. 목교 안전쉼터를 지나 서석대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서석대의 거대하고 웅장한 추상전리대의 형성은 중생대 백악기 화산 폭발로 생겨난 암석으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로 대표적인 추상전리대입니다. 광주 무등산 화산 폭발로 생긴 이 추상전리가 기가 막힙니다. 1100m로 쓰여있는 서석대 정상 표지석에 왔는데요. 무등산 서석대 와서 기분이 좋다. 화이팅! 하산길에 입석대에 왔습니다. 입석대 추상전리도 서석대와 같은 시기에 화산 폭발로 형성한 암석이며 서석대, 입석대는 지질명소이자 천연기념물 460호입니다. 지금까지 무등산에서 CNB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